자, 이번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병해충 방제 분야입니다. 자, 주요 병해충의 발생 시기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시기별로 발생되는 병해충을 알아보시겠습니다. 멋자리 시기는 키다리병, 장록병, 뜬모 아까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항 초기에는 벼물바구미, 저온성 해충이죠. 그리고 먹노린재, 월동했던 먹노린재가 피해를 주는 시기고요. 중기에는 입진무늬 마른병, 이하병나방, 후기에는 이삭이 달렸기 때문에 이삭도열병, 입진무늬 마른병, 배멸구, 먹노린재가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병해충 기상과 관련해서는 비가 많으면 병이 많고 거운 곤자면 해충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비교적 치료 효과가 좋으나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해 및 바이러스, 매개충의 예방적 방제가 중요합니다. 자, 병해충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제목을 관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건전생육으로 병해충을 예방하십시오. 종자소독 철저히 하시고 멋자리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규산질 비료를 더 주시고 질소 비료를 정량 시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본 병해충 방제 모형입니다. 2회 방제를 하십시오. 모내기 때 상자처리제를 활용해서 애멸구, 물바구미, 입도열병 등을 방제하시고 건넌 방제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이삭도열병, 입진무늬 마른병, 배멸구 등을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해충 방제 시기에 상담 전화를 받으면 고령자라서 방제가 힘들기 때문에 입제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입제는 이제 약제의 범위가 좁고 방제 효과가 떨어져서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좀 아쉬웠고요. 이렇게 아무튼 기본적 방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 예찰 하셔가지고 보완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자처리제입니다. 요즘에는 뭐 해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에 따라서 병해 부분이 흰잎 마른병까지 되느냐 아니면 입진무늬 마른병까지 방제가 가능하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균제입니다. 살균제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약병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개통명이 있습니다. 개통. 요거는 이제 작용 기작을 말합니다. 이제 병의 균이나 이런 것을 뭐 핵산 합성을 저해하느냐, 세포 분해를 저해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품목은 농약의 성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열병, 입진무늬 마른병, 흰잎 마른병, 세균성 배알 마른병, 이상노른병 이런 거를 방지하시려면 요 품목 상품에 해당하는 약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는 농약병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 보시게 되면 뭐 사A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을 뭐 차단하는 뭐 그런 약제거든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정도, 세 줄 정도가 우리가 자주 쓰는 약제입니다. 자,
농가 본인 어떤 방제 효과를 감안해서 수화제 등 약품 형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온성 해충인 이제 불바구미입니다. 논에 갔는데 새끼치기가 잘 안되고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이었는데 뿌옇게 변했다면 물바구미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바구미는 논뚝, 제방의 잡초 그쪽에서 월동을 하는데요. 5월 하순에 이동해서 이제 6월 상순에 산란 최성기입니다. 이제 월동 성충이 피해를 주게 되면 이양 직후부터 6월 말까지 가해를 하고, 이제 초기에는 논뚝에 인접한 벼에 많지만 점점 논 안쪽으로 확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화유충은 이제 수일 내로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억제되고 줄기수를 감소시켜서 수확량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대부분 상자 처리제 사용으로 방제가 가능하고요. 친환경 재배도 친환경 상자 처리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줄무늬 잎마름병입니다. 전반적으로 애멸구 밀도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예찰 다니면서 줄무늬 잎마름병 감염주를 보긴 봤는데 예전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벼멸구입니다. 이 벼멸구는 비례충이죠. 중국에서 날아옵니다. 자, 7월 하순까지의 비례량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제 7월 이후에 고온이 계속되면 부화율이 높아지고 세대 기간이 단축돼서 피해가 더 심해집니다. 이 피해 증상은 뱃대를 흡집하기 때문에 생육이 위축되고 고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상순이 최성기입니다. 벼멸구 피해 현장입니다. 사진도 이서면에 출장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서 상간지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남 남해안 고흥 고성 쪽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다음 흰등멸구입니다. 흰등멸구는 벼멸구보다 날아온 시기도 빠르고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다녀도 흰등멸구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등멸구는 벼멸구보다 거룩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군에는 한 1280 헥타르 정도 발생했고요. 어느 읍면에서라도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방제 밀도가 중만생 기준으로 7월 하순에는 20주당 100마리, 8월 하순에는 20주당 400마리 정도인데요. 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벼멸구, 흰등멸구 방제 요령입니다. 1차 방제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2차 방제는 8월 중순에서 하순에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방제 밀도가 표에 나와 있고요. 이 벼멸구약 방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입제는 8월 상순에까지 이렇게 방제 효과가 높았는데요. 이제 8월 중순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유제는 이제 계속 8월 상순부터 꾸준하게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입제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가 흡수해서 이렇게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제 효과를 8월 중순부터는 많이 보기는 힘듭니다. 자, 홍명나방입니다. 올해 친환경 재배단지 중심으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례 시기가 평년보다 7일에서 열흘 정도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습니다. 우측 상단 사진 보시면 이제 잎을 말고 여북을 갉아먹는데요. 이런 피해입이 한두 개 볼 때가 방제 적기입니다. 그래서 그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먹노린재입니다. 먹노린재가 1차 발생은 6월 중순부터, 그리고 이제 2차 발생은 8월 중순부터 되는데요. 이게 생육을 억제시키고 분홀수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왔을 때는 백수, 마치 뭐 이하명 나방처럼 피해처럼 그렇게 되고, 쭉정이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발생이 좀 다소 적었는데요. 그래도 산간지 중심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먹노린재는 이제 논둑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데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논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월동 성충을 잡고 7월 하순에 월동 성충이 산란했던 개체수 감소의 개념으로 방제를 하시고 8월 하순에 약충 최성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하실 때는 논물을 빼고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잎진무늬 마른병입니다. 뭉고병이라고 하는데요. 갈색 원형의 균핵 상태로 토양, 볏짚 등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제 질소 비료 과다할 때 생기고 포기 사이가 빽빽할 때, 이양을 할 적에 주당 번수가 많을 때 발생하죠. 이 부분은 이양하실 적에 주당 번수를 조금만 덜 잡아도 충분히 병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할 때부터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흰잎 마른병입니다. 어르신들이 뭐 백력꽃병 하시는데요. 자, 흰잎 마른병인데, 요거는 우리 군은 제가 돌아다녀보면 동복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동복에서 사진 찍었는데요. 흰잎 마른병은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병은 이 꼬리,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물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습지 또는 습지인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또 세균병이기 때문에 약재 방제 효과가 낮고 약해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 방법으로는 일단 오염되지 않는 물로 농약을 희석해야 됩니다. 이제 배수로의 물 사용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이나 강우 후에 물기가 마른 후에 방제 작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시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농수로를 정비하시고 그런 이제 줄풀, 격풀을 제거하시고 이병된 볏짚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균성 벼알 마른병입니다. 질소비료가 과용됐을 때 발생하고요. 정량 시비를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인성이기 때문에 출수 전후에 발생하고요. 올해 비가 많이 왔어서 현장 예찰 시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소비료 적게 사용하시고 정량 시비 통해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열병입니다. 이삭도열병은 이삭 팬 후 20일까지 이삭에 침입하여 이삭을 마르게 합니다. 발병 조건으로는 이삭 팰 때 비가 자주 오면 생기고요. 이삭거름이 많아서 비료기가 많을 때, 그리고 잎도열병이 병무늬가 늦게까지 번질 때 생깁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입제는 이삭 팩이 7일에서 30일 전에 사용하시고요. 일반 유제, 분재, 수화제는 이삭 팩이 시작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도열병이 생각보다 적었고요. 방제가 잘 돼서 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출수가 진행되는 이모작이나 거름기 많은 노는 어쨌든 비가 그치면 필히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삭 누름병입니다. 발생 원인은 질소질비로 많을 때, 그리고 저온 다습 했는데 출수기에 강우일수가 많을 때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돌아다녀 보면서 작년에 발생했던 농가에서 또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발생이 없는 포장의 건전한 종자 사용이 또 중요합니다. 이 방제 방법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건전 종자, 그리고 알맞은 비료 주기, 그리고 규산질 비료 주시고 이삭 도열병과 동시에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깨씨무늬병입니다. 자, 이제 심하죠? 그림만 봐도. 그리고 이제 밑에 논 바닥 보시면 너무 메말랐어요. 갈라졌어요. 돌덩이처럼 돼 있죠? 10월 중순 사진인데 물때기가 너무 일러서 바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숙기 전에 물이 말라서 양분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질소비료를 적게 주고 건전종자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깨씨무늬병은 분생포자로 주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요. 출수기부터 황수기까지 양분 결핍에 의해 발생합니다. 피해 증상은 출수 이후에 잎 가지 이삭에 이렇게 깨씨처럼 무늬가 이제 발병하죠. 그로 인해서 등숙 비율도 떨어지고 완전 비율도 떨어져 가지고 미질이 저하됩니다. 이제 방제 방법은 볏짚을 환원하고 퇴비도 주고 규산질 비료를 줘서 토양 개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깨씨무늬 발생 답은 토양 개량이 필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양 후에 나무모 있잖아요. 나무모에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양 후에 나무모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병해충을 총 정리하자면 질소 비료를 적게 주셔야 됩니다. 질소 비료가 많으면 식물체가 좀 더 연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더 잘 생기는 조건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시고 건전종자 사용하시고 적기 방제 통해서 병해충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병해충의 발병 시기, 발병 요인과 방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